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10월 7일 오늘 책 어제 이어 바로 이 부자의 말센스예요.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말센스. 자, 거기에 두 번째 단락인 돈을 버는 사람들의 아주 은밀한 말센스. 몇 가지 내용 사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 질문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말센스를 발휘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은 실력과 상품의 질입니다. 즉 좋은 상품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신이 좋은 상품 혹은 서비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바로 말센스를 더하는 것입니다. 번드르르한 말이나 과장된 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장해서는 안 돼요. 먼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한 후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말센스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라도 좋은 상품은 더 많이 알려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좋은 실력이나 상품을 갖고도 바로 이 말센스가 부족해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센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죠. 소비자일 때는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자 한다면 이런 질문이 좋죠. 저는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 가격에 가능할까요? 매일 부딪히는 설득과 협상의 과정에서 말센스를 배워 활용한다면 각자가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나는 도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코에 바로 필러를 시술받은 적이 있어요. 필러 시술은 예뻐지고자 하는 원하는 부위에 충전재를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녹아내리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필러 시술을 받고 한동안은 혹시 이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콧대가 낮아져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라고 강연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던지곤 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나를 봤을 때 내 코만 빤히 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내 코 아픈 사례를 공유하고 싶어서네요. 오늘날 나는 코에 필러 주사를 맞기 위해 실력이 좋다는 A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몇 번 내 코를 만지더니 재질은 레스틸렌을 넣으면 좋겠고 몇 밀리리터를 넣으면 되겠다고 혼자 말을 합니다. 이윽고 오케이! 이제 밖에서 상담실장님이랑 얘기 나눠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소중한 코에 대한 상담은 끝났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병원, B병원을 찾아 상담을 했더니 그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B의사,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코에 필러를 좀 맞아보려고요. 코에 필러를요? 왜 지금도 예쁜데 왜요? 제가 사실 제주 사람인데 도시적인 오똑한 코를 갖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적인 코가 어떤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적인 코는요. 상근, 콧마루와 눈썹 사이로부터 밑에까지 예쁘게 쭉 뻗는 그런 코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코가 상근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예쁘게 빠지는 코가 맞나요? A병원과 B병원 중 나는 어디 더 시술을 받았을까? 예상이 되시나요? 예상하시는 대로 바로 B병원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쁜데 왜요? 라는 대목에서부터 이미 반쯤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시술은 A병원이 더 잘하는 곳이었나 봅니다. B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수로 잘못 건드린 건지 코에 핏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웃을 때 코가 조금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내 코만 빤히 보시지 마세요. 웃기지만 스프리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시술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A병원에서는 말센스를 더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말에서 확신을 주지 못하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B병원의 의사는 어떤 말 때문에 나는 그곳을 선택하신 걸까?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바로 그 이사는 나에게 무언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과 대묻기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도 예쁜데 왜요? 본인이 생각하는 코는 어떤 코인데요? 계속해서 질문했을 뿐입니다. 내게 어떤 코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질문이 가진 힘입니다. 질문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상대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여 같은 편이라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력 면에서 A병원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실력이 있는 병원일수록 내원자들이 더 나은 미모를 위해 말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사람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해결책을 스스로 찾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해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10마디 늘여놓은 것보다 한마디 질문으로 상대가 스스로를 납득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내 말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질문이나 무작정 던져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되려 치조받는 느낌을 주거나 관심을 꺼트리고 하려고 하던 의욕을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시로 직장 내 상사의 질문만 봐도 그래요. 왜 지금까지 이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직원은 변명을 내려놓기에 바쁘죠. 더불어 의욕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이 상태입니까? 대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자녀의 성적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도 너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도울 일이 있니?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것은 아이를 좀 더 열린 태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질문을 듣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상대를 몰입하게 하는 질문들을 고르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길을 막아선 문지기를 만난다면 홀로만 힘들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의 입장에 공감하여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내 당신에게 길을 터줄 것입니다. 주화 효과를 위한 말센스. 모든 말을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할 말을 100마디 늘여놓은 것보다 한마디 질문으로 상대가 말하는 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닫혀있던 지갑도 활짝 열게 하는 말센스예요. 한 어여쁜 여자가 대뜬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고 망치질 같은 힘쓰는 일도 제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저랑 살아만 주세요. 이런 말을 연거푸 들은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강의 때 한 번씩 장난삼아 남성 수강생들을 지목해 역할극을 하면 다들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짓궂게 몰아붙이는 나와 공개 구원을 받은 남성의 점점 굳어가는 표정을 보면서 말이죠. 혹시 고객과 상담할 때 그림 속 여자처럼 혜택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혜택을 들은 고객들은 와, 혜택이 많구나,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 속의 남자처럼 뭔가 조급해 보이는 것이 뭔가 빨리 빨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즉 상대방에게 생각해 볼 틈도 주지 않고 연이어 혜택을 제시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고객이 이미 계약했다는 전제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정한 것을 전제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연애 고수들이 쓰는 전략 중에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내가 이기면 이 다음번에 내가 영화를 보여주고 내가 이기면 다음번에 너가 나한테 영화를 보여주기. 어때? 이건 결과와 상관없이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에 자연스럽게 웃어넘기며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진지하게 우리 다음에 영화 보러 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같이 볼까 말까 그걸 두고 고민하게 돼요. 예를 들어 아래 예시들은 아직 구매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이미 사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화법들입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때 가맹점이 되면 저희들만의 단골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선물용 안마의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손님에게 부모님께 선물한다면 하셨는데 어머님이 직접 받으시나요? 아니면 함께 계실 때 받게 되시나요? 세 번째, 집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손님에게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정말 멋진 집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취향이 고급스러우시다 보니 자재들을 더 특별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얼마의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이런 화법들이에요. 위와 같이 고객이 결정을 전제로 하고 말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화제로 질문을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더욱 잘하고 싶은가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가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빨리 팔아넘겨야 하는 상품처럼 느껴져 고객은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클로징 멘트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 생각은 달라요. 클로징은 중간중간 상대도 모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당연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반드시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제안한다고 해도 상대가 부담을 느끼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박감에 어쩌다 한 번은 목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사람을 지인이나 고객으로서 잃게 되므로 진정으로 설득했다고 볼 수는 없죠. 누군가 설득하려면 부담을 지우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주화 효과를 위한 마이센스. 우리는 똑같은 상품을 두고도 좀 더 상당력이 좋은 사람과 계약을 합니다. 클로징 멘트는 고객님 지금 계약하시겠어요? 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던질 그 말에 다시 거부감이 올라와서 생각해 보겠다며 돌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알면서도 묘하게 설득되는 언어.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대답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 비용이 우리 동네보다 조금 비싼 것 같네요. A 피부샵, 저희는 관리할 때 좋은 제품을 써서 그래요. B 피부샵, 네 손님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미 관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땡땡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샵은 단골들이 아주 많아요. 고객이 비싸다고 말하면 대부분 비싸지 않은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말하느라 바빠집니다. 위의 예시에서 저희는 관리할 때 좋은 제품을 써서 그래요처럼 말이죠. 두 대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관리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한쪽은 상대방 말에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실력에 충분히 자신감이 갖고 있다면 그가 만족한 손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편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론 실제로 피부관리의 효과가 좋아야 하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화법은 일종의 인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에 빌려서 하는 형식이죠. 상대가 훈계 듣는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까 동시에 내가 하는 말에 객관성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일을 이미 경험해봤던 잘 아는 사람이 한 말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신뢰가 쌓이게 되죠. 죄송합니다. 한 번은 일하면서 필요한 장비 세트를 구매하러 매장에 갔었는데 지인에게 미리 추천받은 베테랑 판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신입 판매 직원이 대신해서 제품 설명을 해주었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와서 살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찾던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바로 교대에 들어와 제품의 안내를 시작하니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 지나지 않아 나는 추천받은 물건을 잔뜩 사들고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판매자 역시 남의 입을 빌리는 화법에 아주 능숙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싼 걸 쓰면 바로 티가 나는 상품입니다. 아끼려고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사셨던 분이 결국 다시 와서 이걸 사가시더라고요. 이미 이 상품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쓴다고들 하십니다. 이렇게요. 어쩐지 편안하게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바로 물건을 사서 나오게 되더라니 그도 역시 남의 말 빌려오기 화법의 달인이었어요. 이 방면으로 항상 귀가 열려있는 나조차 잠깐에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게 한 것이 바로 말센스의 힘입니다. 실제 고객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른 고객에게 전하면 됩니다. 한 번은 한의사님과 상담실장님이 함께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그때 고객이 했던 말 그대로 다른 고객에게 들려준 것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매달 최고 매출을 갱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치과 대표 원장님도 직접 와서 배웠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직원에게 가르치자 매출이 엄청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검증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예요. 주화 효과를 주는 말센스. 설득해서 논거를 제시할 때 뭐뭐 하더라고요 화법을 써보세요. 겸손해 보이면서 객관적으로 느껴져 효과가 아주 좋은 화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내일도 이어서 한 3개 정도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